민주당이라고 해서 지금 웃을 상황 아니에요? 그 얘기 해볼게요. 한국일보 3면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 불거졌을 때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 입장문 내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쩌다가 우리 당이, 즉 민주당 얘기하는 거죠. 어쩌다가 우리 당이 이 지경이 됐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태도 급변합니다. 돌변합니다. 보세요. 선거 악영향 우려, 성비위 반성문 하루 만에 접은 민주당. 박완주 제명 파장 차단 급급한 거 아니냐. 이재명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은 공감한다. 이런 입장만 밝혔어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요. 사과 발언 거듭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 있지 않냐? 너네도 잘한 거 없다. 방향을 갑자기 돌립니다. 폼을 돌려요. 상대 진영으로.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또한 해당 사건의 징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비위 사건이 민주당에서만 터져요, 주로.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또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렇고, 주로 유명 정치인들이 이렇게 성추행, 성비위 사건을 터뜨리는데,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 스스로 자정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뭐 여기 이준석 대표 지금 성상납 그 징계 관련하고 있잖아요. 증거인멸 교사. 는 개인이 사생활에 관한 문제여가지고 진행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사생활에 관한 겁니까?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유용화 교수님,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성비위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 얘기는 해볼게요. 반성문 하루 만에 포문을 국민의힘 여당 쪽으로 돌렸어요. 반성은 제대로 한 겁니까 그러면? 이 박완주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그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권력형 선범 뭔지 저도 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 2차 가해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준석 대표도 뭐 사실상 마찬가지로 지금 성상납 의혹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 알고 있고요. 자, 뭐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우리 김명준 국회에서 참 얘기하기가 너무 싫은 그런 주제만 뽑으신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청와대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 고개를 가로질 거예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대통령실이건 간에 다. 야, 어떻게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 갖고 밥 먹고 살면서 저런 짓거리들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세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별 반응이 없어요. 저 사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반성도 없고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 경찰을 고발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미적거리면은 당 차원에서 그러한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저것도 기다리고 국회의원 특권과 기득권을 더 보장해주고 이 지방선거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정당의 국민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 정당 정치에 대한 완전히 추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여튼 뭐 논평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뭐 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실 다 똑같이 아마 국민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결을 하고 신속하게 빨리 해결하고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느냐. 이거 외에는 다른 해법이 있겠습니까? 사과하고 네.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더가 있으면 사과하고 관장하는 리더는 사과해야죠.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본인에 대한 그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구하고 그거 외에는 지금 무슨 뭐 국민이 바라는 해법이 뭐 있겠어요. 다 이제 고개를 가로짓고 있다. 네. 이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수 신문들이 비판 논조의 제목을 달았어요. 민주당의 하루 만에 이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두고 시쳇말로 문인철 평론가님, 예. 물타기라고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우리도 잘못했지만 너네도 잘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독 민주당에서만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언급을 계속 되고 있지만 안희정 전 지사랄지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그리고 박한주 의원까지 다 이제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바로 질문하는 것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반성 하루 오고 바로 이제 다른 당으로 물타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정말 뼈를 깎는 각오와 또 변화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으면은 재발이 안 됐을 텐데 딱 하루 이틀 반성한다 하고 이제 다른 당을 탓하고 또 남 탓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뼈를 깎는 각오를 변화를 가질 시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 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만 정권을 갖고 있을 때 이게 그 전직 시장이나 도지 사건이 일어났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갑질형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박한주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년 전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80석이나 달하는 과반을 훨씬 넘는 그런 입법 그 권력을 완벽하게 갖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더 겸손했을 텐데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누가 정권을 잡든 행정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만심이 오만이 바로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았는데요. 정말 이런 것을 반면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법부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겸손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이 민주당의 사례를 권력을 가졌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민주당은 정말 이 반복되는 거 이걸 끊으려면요 남 탓하지 말고요 정말 자기 자신들부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비춰주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겨레 6면 기사 좀 보겠습니다. 한겨레 6면. 성폭력 사건 부끄러운데 민주당에서는 일부에서는 2차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완주 의원 피해자의 가짜 사직서 꾸며 이걸 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의원 면직이라고 한대요. 쉽게 말하면 의해서 즉 원하는 거에 의해서 그만두는 거, 사직하는 거. 의원 면직을 이 피해자가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문서를 꾸민 거예요. 제3자가 뭔가 대리 서명한 거를. 김원희 의원 보좌 직원은 여기에서도 여기 성범죄가 일어났어 아예. 김원희 의원의 보좌 직원입니다. 여긴 침묵을 강요하고 있고 피해자한테. 왜 이걸 퍼뜨렸냐? 왜 이 피해 사실을 알렸냐? 이런답니다. 그런데 더 웃겨요. 지지자들은요. 단호 조처를 취한 지도부를 공격하고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에서 나가라! 허허.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앞서 제목 보셨죠? 선거, 지방선거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런 악재가 터져가지고 선거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경기도 꼬만 하자고 했는데. 저 마지막 말도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언론하고 그냥 미리 준비된 질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경기도권만 하자고 했는데 뭐 관련 없는 걸 물어보네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당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화면에서 딱 보면요. 이재명 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남의 일이고 나는 그냥 내일 내가 지금 빨리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난 당선돼야 되니까 그것만 지금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조금 여유를 좀 가져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 성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물론 여배우 김부선 씨가 그냥 생각나죠. 그렇지만 성범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대선에 나오셨던 민주당의 대표 선수이시잖아요. 그런 모든 거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본인은 정면 승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니고 국회의원 제명해야 된다, 맞다. 이런 식으로 박안주 의원 사건에 대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법조인답게, 대표답게, 대장답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지적할 게 뭐냐면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위 사실이라는 거는 그건 법에 위반되는 사실, 뭐 요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비위 사실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 이거는 뭐냐면 좀 경미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범죄 사실보다는. 비위 사실하고 범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성범죄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성비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언론도 따라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왜요?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 가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 호소인 그런 단어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비위, 사실 성비위 뭐 이런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성범죄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박완주 의원이 관련 얘기를 사과하면서 대국민 사과회견하면서 분명하게 박지원 위원장은 썼어요. 그 표현을. 성범죄라고. 오히려 용감합니다. 성비위라고 하지 않고 성범죄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을 썼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앞서 제가 잠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얘기 잠깐 해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사건 이후에 당내 성희롱 또는 성범죄 관련 제보를 받았는데 쇄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터진 박완주 의원 건 말고 다른 게 더 있다. 제보가 관련 제보가 지금 잇따른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지금 보도된 것은 일단 박완주 의원 제명하고 김원희 의원 보좌진의 성폭행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최강호 의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있고 세 건이 지금 현재 동시다발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부터 돌아다녔고요. 지금 현재 제보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SNS상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몇 의원들이 직접 또는 그 의원실에
보좌진들이 관련된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서 뭐 제가 여기서 그 제보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박완주 의원 건을 얘기를 하자면은 박완주 의원 건을 일단 제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명은 일단 당 차원에서는 했습니다만은 제명의 완성을 하려면 의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총을 아직 지금 못 했거든요. 원래 금요일 날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권이니 뭐니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간담회로 바뀌면서 아마 월요일쯤이나 주초에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명을 완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지금 박완주 의원이 침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침묵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완주 의원이 태도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박완주 의원의 예상되는 태도 표명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나는 억울하다. 아, 아니면은 내가 다 제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제명은 사실 정당에서는 나가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네. 사형에 해당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명이라는 조치는 굉장히 센 조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명이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그러면은 성비위는 아닌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비위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성범죄 수준의 일이 벌어졌고 2차 가해가 장기간에 걸쳐서 약 5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벌어졌고 그것이 여러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명이 나온 거고요. 경위를 쭉 들어보면은 박완주 의원 본인 그리고 보좌진들 그리고 이제 지역과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당, 네. 국회 이런 기관과 개인들이 이 피해자를 놓고 가해를 하거나 괴롭히거나 협박을 하거나 한 것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가해 사실도 질이 나쁘지만 그 사이 5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가해자를 못 살게 굴어서 가해자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조치가 나온 거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완주 의원이 뭔가 입장을 내놓을 때입니다. 아. 그래서 의원직 사퇴를 포함을 해서 네. 의원직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너무 억울해서 내가 법적 조치 내지는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두 가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네. 지금 현재 고소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소고발 사건에 의한 사법 처리를 받겠다라고 하는 태도 표명이 지금 필요한 순간입니다. 보통 정치권에서는 주말을 기점, 뭐 주말이 고비 그러잖아요. 주말 사이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치가 일어날지.